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좀 질문이 뭐 하나 들어왔어요. 부채 관련해갖고 부채가 계속 증가해도 되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이걸 열었는데요. 미국의 그 공공부채예요. 계속 늘어왔어요. 민간부채는 어떻겠습니까? 더 열심히 늘었겠죠. 공공부채는 그나마 이제 공공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 건데 계속 늘어나요. 근데 늘어나도 문제는 없어요. 나라가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세고 주까지 지금 세고 있고 앞으로도 뭐 한동안 셀 것 같아요. 영국은 어떨 건가? 영국도 지금 당연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부채 얘기할 때. 그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싸웠던 나폴레옹이 있을 때 한참 전 얘기죠. 아주 뭐 그냥 호랑이가 거의 이제 담에 피던 시던 얘기인데 그때 부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뭐 영구 부채라고 부르는데요. 영국의 영구 부채라고 부르면 나오거든요. 영구 부채. 영구 부채. 연구가 연구죠. 영구채. 위키드에 하면 영구채라고 있는데요. 나폴레옹 전쟁 때 이게 두산이 나오네요. 나폴레옹 전쟁 때 이런 걸 이제 처음 발행을 했대요. 근데 지금도 그거 갚고 있어요. 이자만 내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그 배 한 척, 배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부채들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그거 갖고서 되게 조금밖에 못 산대요. 배가 되게 비싸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그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물가가 올라가면은 미국 정부가 이제 이때 부채를 냈겠죠. 쭉 올라가는데 물가가 늘어나고 또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이게 별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옛날 나폴레옹 전쟁 때 처음에 만들었던 부채가 지금 와서는 별거 없는 거죠.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처음에 집 지으실 때 100만 원 갖고 지으셨거든요. 지금 100만 원 갖고 집 못 짓죠. 근데 그 당시에 되게 큰 돈이었고, 막 그 당시 100만 원 돈을 빌렸다면은, 그냥 그대로 이자만 내고 지금 있다면은, 지금은 집 한 채, 그때는 집 한 채 질 수 있는 가격이었겠지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3, 40년 전에. 네, 지금은, 별게 아닌 게 되어 있겠죠. 뭐 그럼 그래도 부채는 위험하고 폭탄이고 망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앞에 보시는 건 일본 자주 가끔 나온 얘기죠. 일본 죄송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여기 GDP 대비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떨어진 걸 보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이거 뭐 이제 부채 감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번에 누군가 부채를 갚은 겁니다. GDP 대비니까 걔네 경제 전체 규모 대비해가지고 갚았고 이 갚는 동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저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저렇게 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그 감성에 그게 맞거든요. 내 감성에는 내가 번 돈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지 일본이 잘 보여주죠. 일본만 저랬냐?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부채가 감소하면 계속 기침 나오네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장기적으로 저렇게 부채가 감소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근래 좀 올라가고 있죠. 뭐 올림픽이 망했네, 흥했네, 뭐 이럴수 말할 수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부채가 늘고 있으니까 그 부채가 늘면 좋은 거냐? 예, 좋아집니다. 아까 건 장기여서 그렇고요. 단기로 보면 이래요. 단기 뭐냐면 일본 주택가격 지수거든요. 13부터 올라오죠. 아니 집값 오르면 좋은 거야? 그건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집값이 계속 빠져가지고 집값 건 사람 다 망하는 것보다는 좀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먹고 살만 해주는 게 그 나라 경제 자체는 조금씩 유리합니다. 예, 유리하고 이렇게 되면 고용도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고용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주식도 많이 올라왔죠. 예, 비슷한 시작부터입니다. 비슷한 기간 동안 일어난 거죠. 부채가 늘어났고, 그 일본 중앙은행 돈을 찍어가지고 주식도 사주고 부동산 사주고 했거든요. 영향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부채가 늘어난 것이 좀 늘어난 거 봤죠? GDP 대비로 가계 부채가 영향들이 주어지겠죠. 그 말고도 기업 부채 늘어났을 것이고요. 그 질문 들어온 걸 한번 다시 한번 저희 돌아보죠. 질문이 이랬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처음 가보죠. 부채는 상환한다기보다는 계속 연장한다는 말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데요. 부채 두 종류로 봐주셔야 돼요. 하나는 이제 가계부채가 있을 수 있겠고요. 민간부채죠. 또 하나는 공공부채가 있고, 초나 두 개로 봐야 되고요. 그 중에 가계부채는 상환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그쵸? 누군가 빌리면 갚아야 되니까. 기업부채는 상환이 아니고 돌려막기가 가능해요. 삼성전자가 돈을 빌렸는데, 한 50년 전에 한 1억을 빌렸어요. 그때 그 당시 1억 갖고서 삼성이 막 공장 짓고 난리 붙어 떨었겠죠. 그걸 갚았어야 됩니까? 이자만 냈어야 됩니까? 제가 삼성 이사 같으면 안 갚습니다. 안 갚고 100년, 50년 동안 끌고 오는 거죠. 그럼 그때 50억으로는 막 용인에 아니면은
그 수원에 어마어마한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막 올릴 돈이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자만 내고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많이 냈겠죠. 좀 안 갚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 그 1억 주고 산 땅이 지금 한 100억이나 1조쯤 될 수 있겠죠. 예. 50년 지났으니까. 낸 이자가 1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런 입장에서는 절대 기업은 부채 갚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사업이 잘 돼야 되겠죠. 사업을 해오면서 이자를 내고 땅값이 오르고 뭐 개인 똑같습니다. 투자란 얘기니? 투자란 얘기가 아니고 예, 그걸 가지고 나눠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입장에서는 만기가 있고 생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데 국가라던가 아니면 법인체 같은 게 약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환은 우리가 일본 사례에서도 보았지만 막아야 돼요. 어떻게? 사회 전체적으로 상환이 되는 건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사회 전체가 상환되는 건 아까 이거 이 얘기죠. 사회 전체가 다 함께 이제 빚을 갚겠다고 마음 먹거나 빚을 내는 걸 멈추면 어떻습니까? 재앙이 옵니다. 재앙. 왜? 물가가 빠져요. 빚은 곧 소비거든요. 소비가 중단된다는 얘기거든요. 부채를 감단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갖고 차를 사고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카드로 제가 나가서 뭐 짜장면을 먹고 나가서 신발을 사고 카드를 긁으면 뭡니까? 이게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곧 소비예요. 아니 옛날처럼 그냥 현금 다 들고 다니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옛날에 현금 쓰면은 이렇게 소비 잘 못해요. 되게 불편하죠. 어차피 같이 100만 원인데 현금 항상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신용을 좀 땡겨가지고 먼저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소비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럼 생산도 더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쓴 돈은 누군가의 소득이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받아들인 나라와 안 받아들인 나라가 있어요. 근데 받아들인 나라들은 지금 되게 성장을 해갖고 많이 부자들 됐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들은 이제 부자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쓰면 누군가가 그걸로 돈을 벌게 돼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유를 사람들이 못 사 먹었거든요. 그냥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급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우유를 갖다가 그냥 하수구에다 버렸어요. 아꼈으니까 좋은 건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유 농가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유 공장도 같이 망하겠죠. 돈을 아꼈으니까 사회가 좋아지고 부자가 되나요? 아니죠. 우유를 더 많이 먹을 만큼 뭔가 이렇게 돈이 많아지고 그 선순환이 돼가지고 우유 농가 돈을 벌고 우유 공장 돈을 벌고 먹은 사람도 건강해져갖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든다는 거는 곧 소비를 못한다는 것이고 소비를 못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채가 꼭 늘어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부채도 종류가 있죠. 좀 이따 얘기하고요. 부채를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은 돈을 그 저축 받은 것만큼만 대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비핵심 대출이라는 게 비핵심 부채라는 게 있어요. 엉코어 데빗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에 이거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자료가. 한국은행에 나온 자료였었는데요. 한국에 나온 건 아니고 사실 이제 그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그래서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부채가 왜 뭐 문제가 생겼나 막 이런 거. 부동산이 왜 올라갔을까? 왜 세상이 망했을까? 왜냐면 우리가 망했으면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 걸. 근데 서구권 유럽이 망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되게 잘한 것 같은데 망하니까 뭐가 문제인가 찾아보니 이 비핵심 부채라는 게 나타났어요. 앞에 이제 왜 대출을 하려면은 뭐 돈을 저축을 받아야 되잖아 이러는데 저축 안 받아도 대출 얼마든지 합니다.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죠? 빌려다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축을 받아서 대출할 수도 있겠고 도매금융시장이라고 했죠. 도매금융시장.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곰돌이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뭐 소도 대출을 받아가고 말도 대출을 받아갑니다. 곰돌이 파이낸셜은 저축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 저축 안 받아요. 어디서 가져오죠? 도매금융시장 가갖고 삼성생명한테 돈 빌려오는 거죠. 삼성생명한테 100억 빌려다가 소한테도 빌려주고 말한테도 빌려주고 지나가던 코알라한테도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빌려줄 때는 뭐 10년짜리 아파트 사라고 아니면 뭐 하라고 빌려줬겠죠. 빌려줬는데 곰돌이 파이낸셜은 어떻게 합니까? 한 열흘이나 한 달짜리 빌려오는 거죠. 삼성생명이 뭔가 기분이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확 회수해 가겠죠. 그럼 곰돌이 파이낸셜은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거죠. 또는 바로 가고 코알라한테 돈 내놔 이 자식아 이러겠죠. 코알라 빨리 돈 내놔 이런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출이 늘어나요. 대출이 늘어날 때 비핵심 부채가 같이 늘어납니다. 곰돌이 파이낸셜 어디서 빌려왔다고요? 삼성생명한테. 삼성생명은 계속 그 보험료를 받죠.
저축 말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도매금융 시장에서 삼성생명 또는 아니면 뭐 해외에 있는 시티뱅크에서 돈을 끌고 올 수도 있겠죠. 삼성생명은 5%의 돈을 빌려준다는데 시티뱅크는 4%에 빌려준대요. 좋다고 가져왔죠. 근데 그때 환율이 800원이야. 근데 IMF 터져갖고 환율이 1600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원금이 2배 느는 거죠. 곰돌 파이낸셜은 이제 못 견디고 망하는 거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많은 나라에서. 국내에는 되게 그 위험을 많이 가산해갖고 이자를 받아가는데 해외는 좀 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잘 몰라서. 어쨌든 무화의 대출은 가능합니다. 무화의 대출 가능하고요. 뒤에 망하는 거는 뭐 옵션이죠. 대부분 망합니다. 하다 보면. 왜죠? 망할 때까지 계속 돈을 빌리거든요. 합리적으로 대출한다? 완전 헛소리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합리적인 것 같죠. 특히 대중으로는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핵심 부채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 빌려오는 거, 외환 부채죠. 또 하나는 국내 도매금융이 땡겨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이제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계는 없습니다. 은행은 있잖아. 은행은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돈을 땡겨옵니다. 지금 집사는 사람들 전부 다 은행에서 돈 빌려갖고 하나요? 아니죠. 어디서 돈 빌려오죠? 보험사에서 땡겨오고 증권사에서 대출 받고 하여튼 뭐 온갖 것을 다 가져옵니다. 캐피탈도 이용했다고 하고 그것만 있겠습니까? 곰돌이 파이낸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겠죠. 무슨 일이면 좋습니다. 일단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대출의 상한 같은 건 없습니다. 상한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터질 때까지 갑니다. 항상. BX부터 땡겨다가 네, 나오고 보통 이런 금융기관들은 이제 경기 사이클이 꺾이고 신용 경색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생명이 또는 시티뱅크가 와서 곰돌이 파이낸셜 너네 좀 불안한 것 같다. 돈 좀 내놓으렴 이런 거 됩니까? 못 갚습니다. 단기로 하루짜리 아니면 뭐 열흘짜리 아니면 한 달짜리 빌렸다가 1년 뭐 10년 이렇게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곰돌이 파이낸셜은 못 갚아요. 그럼 그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평시엔 또 잘 돌아가요. 이게 또 생각보다 잘 돌아가는데 이게 딱 터지면은 재미없는 거죠. 매우 사고 터질 때마다 그 주인공이 됩니다. 엄청 반복적입니다. 더 저신용 돈을 못 버는 아마 못 빌리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신용 기업한테도 돈 잘 빌려줍니다. 언제 잘 빌려주죠? 호황 때. 호황이니까 잘 빌려주는 거예요. 호황 때는 어떻죠? 저신용기업 돈을 잘 벌어요. 호황이니까 물건이 없어 못 파니까. 그래서 저신용기업이 고신용이 되나요? 된다라고 믿고 싶죠.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항상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거죠. 매출이 한 100억밖에 안 나오는 회사인데 돈을 한 1조쯤 빌렸어요. 멀쩡합니까? 멀쩡하지 않겠죠. 매출이 없어. 돈을 한 1조쯤 빌렸어. 멀쩡합니까? 멀쩡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 약을 먹으면 늙어 죽지 않는 약을 만들어.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뭐 이렇게 컴퓨터 칩을 만드는데 수출이 이거 막 한 100억씩, 1000억씩 막 매해 100%씩 성장해. 매해 200% 성장해. 호황이라 그런 소리가 가능하죠. 알고 보면 수출했다고 했는데 다시 그 컨테이너 가져다가 재포장해갖고 또 내보내는 거죠. 똑같은 거 뺑글뺑글 돌리고 있죠. 이거 사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호황 때는 대호황 때는 이런 것들로 다 대출이 나가요. 대출 돌려막기를 하죠. 그러니까 호황 때 보통 대출 잘못된 대출이 나가고요. 불황 때는 잘못된 대출이 안 나가요. 왜냐면 눈에 딱 보이거든요. 나쁜 놈들이. 언젠가 이제 경기 순환이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오고 이제 그러면 이제 대출 나갔던 것들 터져 나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재밌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 호황 때 잘못된 대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왜냐면 그때는 멀쩡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하면은 막을 수는 있어. 막을 수 있는데 이익을 못 벌잖아요. 그죠? 내 책임이 아닌데 회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책임을 지고 이익이 될 만한 멀쩡한 애들한테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그 총대를 누가 맬 겁니까? 언제까지 호황인 줄 알고 언제나 불황이 온 줄 알고 불황 온 되면 다 함께 손가락질 하는데 그러니까 터지는 겁니다. 매출 없어도 이익 못 벌어도 주가 나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왜? 호황이니까. 비트코인도 가격이 나오고 강아지도 돈을 빌려갈 수 있고 당장 내일 망할 것 같은 AMC나 게임스타 같은 애들 어떻습니까?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찍죠. 가능합니다. 왜? 호황이니까. 누구나 돈을 빌려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해외에서 돈 빌리기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돈을 빌려줍니다. 해외에서 빌리는 건 비해신 대출이라고 하고요. 이게 항상 똑같아요. 경제가 좋을 때는 전망 차입이 잘 되고요. 경제가 나빠지면은 차입이 안 되고요. 이 환율 효과에 의해서 내가 100억 빌려왔던 게 뭐 200억 되기도 하고 300억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어디죠 저희가? 터키 같은 데가 그렇죠. 환율이 막 약세를 띄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환율이 500원이었는데 막 2,000원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환장하는 거죠. 왜냐면 1억 빌려온 사람이 4억 갚아야 되니까 100억 빌려면 400 갚는 거죠. 금리를 막 올립니다. 금리를 막 기준금리를 막 20%까지 올리는 거죠. 그럼 다 망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원금이 100억 빌려온 애가 400억 되는 것보다는 이자를 차라리 20%씩, 50%씩 내는 게 낫죠. 원금이 올라가는 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원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잡아야 돼요. 돈 안 빌려오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빌려올 것 같으면은 국제금융시장 손을 띄는 건데 근데 무역 안 할 거 아니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본 중국 빼놓고는 다 함께 방법이 없어요.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화 차입은 보통 단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발생을 하면 이 돈 자체가 대출이 연장이 안 돼요. 연장이 안 되기도 하고 원금이 커지기도 하고요. 이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외화 대출 기관들이 돈을 쫙 빼가요. 금융위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외환위기하고 금융위기가 같이 와요. 아까 그 앞쪽에 말씀드렸던 곰돌이 파이낸셜 이런 거 망해가는 이제 그런 얘기죠. 무역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번 이제 서프라임 사태 때도 서프라임이죠. 코로나 사태 때도 그게 딱 오기 직전이었었거든요. 근데 미국 연준이 이걸 딱 막아버렸어요. 전부 다 한 방에 막아버리더라고요. 보면서 이야 천재인데 역시 똑똑사람이 많구만. 시나리오를 얼마나 제가 돌려봤을까. 연습을 몰래 한대요. 연습을 각 자기하고 잘 통하는 중앙은행들하고 해가지고 나라를 하나 놓고서 이게 도상 훈련들을 한대요. 뭐 전쟁에서 하듯이. 대출은 갚아야 되는 부채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출은 절대로 갚아서 되는 대출은 갚으면 안 됩니다. 대출은 어떤다? 돌려막기로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갚을 수 있겠죠.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갚으면 딴 놈이 빌려야 되고요. 딴 놈이 갚으면 내가 빌려야 됩니다. 그거를 사회는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됩니다. 일본이 좋은 나라인가요? 좋은 나라일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누군가 어떻습니까? 지옥 같은 나라죠. 왜죠? 대출을 갚기 위해서 소비를 안 하니까. 내가 소고기를 안 사 먹으면 소 키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망합니다.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결국은 망합니다. 내가 우유를 안 먹으면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갚아야 되느냐? 아껴서 갚을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씩 늘려가지고 계속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우유가 잘 팔리게 만들어줄 것이냐? 선택의 기로인데 어떤 사람들이 다 갚아갖고 부채 없이 깨끗하게 살지요. 그러면 누군가를 다 죽여버리자는 얘기죠. 자기 먼저 한가 보지.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적대시할 필요는 없어요. 앞에 나오죠. 디플레이션용 다 망합니다. 물가 마이너스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갚고 있다는 얘기죠. 물건이 안 팔리는 얘기고. 전 이거 되게 증오합니다. 마이너스 물가 가는 거는 무슨 수술도 막아야 돼요. 물가 5% 나가고 망한다고요? 아닙니다. 안 망합니다. 인류는. 그거 갖고 안 망해요. 임금 또 올리면 됩니다. 그럼 또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잘 살았어요. 1980년쯤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 역사 보면은 그렇게 간 적 몇 번 없어요. 거의 잘 그렇게까지 안 가요. 왜? 생산성이 되게 빨리 발전을 해요. AI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생각보다 강력해요. 타주 사람이 없어서 안 만드는 거지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생산성 상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전자가 현차가 돈을 빌려가지고 공장 건설하거나 아니면 뭐 학생들이 뭐 공부하려고 학생 대출 받거나 아니면 회사 다니려고 차를 사기 위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시골에 있어서 대출 받는 거 이건 좋은 겁니다. 근데 호황기는 어떻게 됩니까? 부산 뒷산에 거기 금광이 있대요. 그걸 개발하겠다고 하는 회사에다 투자를 하려고 돈을 빌린다거나 또는 2000년 전에 황금 운반선이 서해안에 가라앉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탁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 투자를 하겠다고 대출을 받아요. 이게 언제 일어나요? 이 호황기에 일어나요. 이런 짓들은 호황기가 되면은 이런 자주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좋아해요. 사람들이 또 왜 좋아하죠? 재밌잖아요. 뭐가 될 것 같잖아. 항상 그래. 그러니까 뭡니까? 부채가 나쁘다기보다는 이런 부채는 그래도 어떻게 좀 사회에 도움이 되는데 이건 부채가 도움이 안 되죠. 다 좋습니다. 절대가 아닙니다. 악은 아니고 뭐 좀
한 해엔 좀 부채 좀 많이 가져가는 해가 있고 좀 덜 가져가는 해가 있거든요. 근데 많이 가지고 오고 나면은 그다음에 좀 줄어들고 그럼 또 왕창 망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걸 이용해서 꽤나 잘 될 것 같아요. 우린 잘 될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왜?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우린 잘 될